기독 청년들로 구성된 서울 기독청년연합회가 비상시국 속 40일간 국가기도 예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기독교 교육 이론 심화 과정인 멘토링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직장인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종교교회 모교 정오 예배가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로 전파되는 한국의 이단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가 전북인권선교회관에서 정기 원래회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선교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시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통한 심정으로 모인 청년들이 40일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로 응답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듭나게 하사 사용하실 것입니다. 201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지난해부터 비상시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40일간 국가기도 예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기청 대표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는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또 흔들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겨울을 우리가 좀 돌파해 나가고 18일차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정현영 목사는 무너진 상황은 애통하지만 기도를 통해 결국 나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 무너진 상황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애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루하루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들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참가자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국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일단 저희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평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스텝으로도 참석하게 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40일 국가기도 예배는 서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저녁 8시 30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기청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홍성 해피하우스에서 뜻을 정한 청년 세대란 주제로 청년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 심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을 집중 양성하는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제1회 멘토링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 스쿨은 꿈미의 기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디렉터 스쿨의 심화 단계로 2박 3일간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숭실대와 장신대, 백석대 등 다양한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통로고요. 저 어떤 것보다는 제 기대는 여기 오신 강사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후에도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나누셔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좋은 멘토분들이시거든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들의 집중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좁혀 멘토들과 그룹별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분들을 아주 중용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분들 훈련과 담임 목사님 교사분들의 교육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교육 목회와 교회 학교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고 아이들도 많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분해 아니고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멘토링 스쿨은 하반기에도 진행되며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서울 종교교회 모교 정오 예배가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교회는 매주 목요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휴식과 기도의 자리를 제공해 왔는데요. 종교교회는 앞으로도 탈종교화를 극복할 복음의 통로로서 직장 선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과 각종 기업이 모여있는 서울 광화문 인근 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과 커피숍을 찾는 직장인들 사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예배에 참여해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묻혀서 살 때도 참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끝나자 교회 식당에 모여 다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접시에 가득 담긴 밥과 반찬 또 후식까지 치솟는 물가가 부담인 직장인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한 끼 식사입니다. 밥도 매번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선교회 식구들과 같이 함께 식사도 하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고 뒤에 후식으로 과일까지 나와서 영양가까지 챙기는 식단이었습니다. 종교교회가 매주 목요일 직장인을 위한 정오 예배를 드린 건 올해로 45년째. 인근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와 서울경찰청 직원 등 다양한 직장인들이 모여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된 이곳의 예배는 점차 확대되며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를 비롯해 각종 직장선교연합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IMF라든가 또 코로나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직장인 예배가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교회 전창희 담임 목사는 올해 내부 공사를 통해 기도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직장인들과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영적 쉼을 뿐만 아니라 육적 쉼, 그것이 정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든 예배를 하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어떤 그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터를 견디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 안식처가 되어준 직장인 예배. 탈종교화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와 사회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KWMA는 최근 구원파가 페루의 기독교 단체에 정식 등록됐던 사례 등 선교지에서 이단의 교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이주민들 역시 지속적으로 이단에 빠지며 사역 현장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WMA는 선교지 내 이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단 상담소협회와 함께 올바른 기독교 교리 전파 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이단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는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단 문제가 지금 저희는 한국 선교계, 현장 선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교회 개척이 아니고 이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국 이단 때문에 그 모든 세계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교육할 때 우리 이단 문제 교육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담해주고. 한편 KWMA는 기관사나 선교지 이단대책 실행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며 진용식 회장을 위원장으로 세워 이단 대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가 전북인권선교회관에서 정기 원래회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선교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지역 선교의 발전과 연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이광희 회장은 본 협의회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전북 지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혁신회 조지훈 대표는 전주가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주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3월 13일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과 연합행사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사 종합안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 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와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와 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출호조와 해외 증권 투자 배당 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 7천만 달러로 한화 약 17조 9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2023년에 3배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은의 연간 전망치였던 900억 달러도 웃돌았습니다.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역시 지난 2015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6일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30년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으로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도 2020년 91만여 명에서 2023년 97만여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2년 3,180만 원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액 총액도 1조 1,94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1인당 연간 카드 이용액은 515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내국인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의 73% 수준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견고한 대외 건전성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피치는 계엄과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봤지만 우리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 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상품 교역에서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1조 2,1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4억 달러 늘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불어난 것은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한 가운데 미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탄한 고용시장과 소비심리 개선의 강달러가 겹쳐 미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해외 제품 구매를 대거 늘리면서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원회와 반기독교 편견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백악관 내 신앙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도회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신성한 종교의 자유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TF의 임무는 연방정부 내에서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인 표적화 및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호주, 일본, 대만 등에서 정부 소유 기기의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자 딥시크가 첫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6일 저녁 딥시크는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딥시크는 위챗, 샤오홍수, X에서만 공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인권침해 논란이 큰 중남미 최대 규모 메가교도소 테러범 수용센터에 미국 범죄자들을 돈을 받고 수용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다면 나는 뛰는 가슴으로 그것을 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짐승들을 어디로 몰아낼지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월 독일 자동차 판매 대수가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테슬라 판매 대수가 각각 63%, 12%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극우 편향적인 정치 행보가 테슬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선 나치식 경례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호남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0도, 부산과 제주 3도, 대구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가 혼란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40일간의 기도 예배 등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 기독교인의 화합과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